네. 원래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세미나 발표하고 오늘 그런 시간인데 이제 뭐 생략이 좀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전 임직원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요. 일단 다들 바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또 사장이 메시지를 너무 빈번하게 되면 역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다 모아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꼭 필요한 상황이 좀 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첫째가.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혹자는 좀 처음에 좀 들어보고 이건 내 얘기는 아니구나 하고 막 딴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는 마시고. 왜냐면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우리 현재 19명인데 19명 중에 특정한 누구랑 관련된 일일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이 회사 내에서 벌어졌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 전체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와 무관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게 이제 특정한 누구인 것 뿐이지, 그런 식의 문화 분위기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좀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고객, 그러니까 우리 회사 밖에 그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이제 태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고, 또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안 쓰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진행이 잘 되는 경우. 일이 잘 진행되고, 뭐 일이 잘 되고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과가 난다는 거예요. 성과가. 그러면 성과가 나는 상황이면 사실 그걸 끝이야. 우리가 그 아시안컵 1차전 그 바레인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2골이나 넣었잖아. 그렇죠? 성과가 막 난 거지.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말가부르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성과가 난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 상대방이 고객이 더 이상 무대 삼지 않다. 성과가 나는 경우에. 자, 그게 이제 성과예요, 성과. 근데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운이 없거나, 그렇죠? 뭐 상황이 안 되거나. 또 성과라는 게 무조건 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크리스만 감독이 조규성 선수를 밀고 있어. 근데 내가 좀 찾아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이 현역일 때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조규성 선수가 골이 안 나고 있죠. 막 허공에 차고 난리가 났지. 뭐죠? 성과가 안 나는 거지. 그러면 캐스천이 드는 거죠. 이강인처럼 골을 넣으면은 성과가 나니까 문제가 없는데 성과가 안 나. 성과가 안 날 때는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역량을 봐. 성과가 날 때는 역량을 안 봐. 왜냐면 성과가 나니까. 근데 여차한 이유로 성과가 안 나. 그러면은 조규성 선수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죠. 기억 벌써 안 나실 수 있지만 이 앞에 월드컵 본선에서 조규성 선수가 몇 골 넣었지? 2골 넣었나? 2골. 월드컵 본선, 월드컵 예선도 아니고 월드컵 본선에서 2골 넣었는데 역량이 있어 없어? 확실히 있지. 그럼 당장에는 조규성 선수가 골을 못 넣었지만 역량이 있는 건 맞잖아. 월드컵 본선 그 상대팀 더 쟁쟁한 팀들. 그러니까 그래 뭐 지금은 골이 안 나지만 기다려주면 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오늘 저녁에 말레이시아전 합니다. 조규성 선수가 골 넣을 것 같아. 자, 성과가 날 때는 뭐 문제가 없다. 성과가 안 나면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팀, 그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역량을 보는 거야. 근데 역량 부분에서 확신이 든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과도 안 나. 역량도 조금 긴가민가해. 그러면 뭘 보겠어요? 그 전에 뭘 보겠어요?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 역량도 조금 애매해. 근데 열심히 해.
그래 그러면은 기다려주겠지. 또는 뭐 도와주겠지. 성실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맞으니까. 이 성실함. 근데 우리 회사 내에서는 제가 단언컨대 우리 19명 전부 다 성실해. 성실하지 않은 사람 있어? 없잖아. 다 열심히 하잖아. 알잖아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근태도 가끔씩 강조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각하고 뭐 학교 안에 결석 그래 무단결근하고 이러면 이제 성실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 좀 안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성과가 안 나고 역량이 좀 부족해 보여도 성실함만 보여주면 보호가 된다는 거야 본인이. 이 사람은 성실한 건 일단 맞으니까 역량을 키워주고 성과가 나는 방향으로 도와주고 하면 언젠가는 역량도 커지고 언젠가 성과를 내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성과를 보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역량을 보고 그것도 충족이 안 되면 성실함을 봐. 근데 만약에 성과도 안 나고 역량도 안 좋은데 성실하지도 않아. 그거 어떻게 돼? 김주관 어떻게 해야 돼? 평가가 많이 깎이죠. 노답이지. 노답이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함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라는 거는 오래 관찰해야 돼. 오래 겪어봐야 돼. 우리 회사 내에서는 1년 내에 서로 보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가 성실한 걸 다 알아. 그치? 근데 우리 밖에 사람들은 우리를 1년 내내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태도로 성실함을 판단하는 거야.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회사 내에서는 성과, 역량, 성실함 2단계로 판단하지만 밖에서는 마찬가지로 성과, 역량, 그다음 뭐라고? 태도. 왜지? 성실함을 볼 시간적 여유는 없고 우리를 1년 내내 겪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태도를 딱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구나 아닌가를 본다는 거야. 근데 내가 좀 상당히 이제 사장으로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지. 우리 임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이 태도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게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자,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자. 우리 이제 식당에 가. 여러분 주문을 할 거 아니야. 뭐 사장님 여기 설렁탕 2그릇이요 이렇게 주문을 하겠지. 근데 그 주문받는 분이 인상을 쓰면서 한숨을 쉰다. 거기서 먹고 싶어? 실제로 그분은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왜냐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다 성실하 알잖아 이성적으로. 근데 우리가 주문을 하는데 막 기차 타는 듯한 표정을 짓고 막 실탄하는 식의 그게 속마음이 아닌 건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은 다음에 없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 여러분 주문을 했어. 서빙을 하지 이런 쟁반으로.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막 안마기를 목에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한 손 들고 와. 먹기 싫지. 아니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막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뭐 예를 들자면 방치형 RPG 게임 있잖아. 그치?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아래서 레벨업 그런 거 틀어놓고 막 이런 거 있어. 싫잖아. 그런 일들이 밖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잘 들었어 예전부터.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소명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됐다. 심각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회사가 문 닫을 뻔했어. 문을 안 닫습니다. 수습이 됐는데 자 이번 일은 뭐냐. 우리가 삼성물산 AI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프트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 회사의 미래는 여기 걸려있어. 하지만 우리가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그렇죠? 미프트에 투자를 돈을 벌고 시간을 벌고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기반으로서 삼성물산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야. 그리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우리가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다면 많은 삼성 계열사 탓대될 수 있고 다른 또
건설회사한테 확대될 수가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사업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여차한 여러 이유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었어. 근데 그거는 내 책임도 있어. 왜냐면은 이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의 리소스를 최우선적으로 쏟아붓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이유가 있었어. 그건 내가 감수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성과가 두드러지게 낮지 않은 부분 자체는 내 책임이야. 근데 어쨌든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2주간 성과가 막 명백하게 났으면 그 밑에 얘기까지 가지도 않는데 성과가 확실히 나지 않았어. 그건 1번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두 번째를 받겠지. 삼성물산 프로젝트에 투입된 우리 임직원들이 역량을 본 거야. 근데 역량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거야. 애석하게도. 근데 그것도 내 책임이야. 왜냐면 박지한 상무님처럼 딱 봐도 역량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투입하지 못했어. 내가. 왜냐면 또 회사 전체적인 밸런스가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럼 두 번째 걸렸지.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 우리 직원들의 태도를 받겠지. 근데 태도가 형편없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야 성과도 못 내고 역량도 없어 보이는데 태도도 왜 이래? 해서 계약이 취소될 뻔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성과를 못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 그렇잖아. 성과 내기 싫게 누가 상황이 안 받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역량이 부족한 거 가지고도 내가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그동안 역량을 못 키워준 내 잘못이라고. 회사의 잘못이고. 그렇죠? 이 앞에 두 개는 하지만 태도 문제는 다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태도 문제는 그래서 하여튼 뭐 합당한 징계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앞으로도 다시 돌아가면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에는 성과가 나는 방향으로 뭐 상황을 바꿔주든 더 리소스를 투입하든 신경을 써서 도와줄 거고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 그래서 학교를 막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여러분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진짜 그 어떤 회사보다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많은 성과를 내서 스스로 보람도 느끼고 성취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내가 되게 많이 노력하고 역량을 키워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한다고. 근데 이 태도 문제는 본인이 좀 이건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은 뭐냐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두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자 이건데 첫째 이거. 내가 회사 내에서 지난 8년 6개월 동안 회사 내에서 태도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까? 자세히 쓰면 없지. 이분이 상증이냐? 이분이 8년 6개월 동안 나를 있었습니까? 내가 회사 내에서 자네 태도가 왜 그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왜 없지? 회사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실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도가 어떻고 너 요즘에 나한테 태도 이런 말 안 한다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고. 우리 회사 내에서는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잖아. 9시부터 6시든 10시부터 7시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 내에서 좋은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 편한 분위기, 그렇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막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고 막 서로 태도를 따지고 이렇게 되면은 물론 회사 퍼포먼스 좀 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고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 그렇죠? 뭐 좀 재밌게 살자고 직장생활 하는 건데 이 회사 내에서 그렇게 막 태도를 따지고 이러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원들에 따라서 그룹장이나 팀장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야. 뭐 그런 생각도 난 존중하지만 나는 사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서로 태도 좀 따지지 말고 그냥 뭐 옷도 편하게 입고 그냥 뭐 좀 피곤한 엎드려 있고 와서 뭐 탁구도 치고 뭐 하여튼 다 좋단 말이야. 이런 거 좀 하자고 계속.
그 기조를 바꾸자는 게 아니야. 이번 사태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난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야. 회사 내에서는.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구별을 해달라는 거지. 두 가지. 왜냐? 회사 밖의 사람들은 우리의 성실함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즉각적으로 봤을 때 느끼는 그 태도만으로 우리의 성실함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그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회사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반바지 입고 뭐 세수도 안 하고 주말에 누워있고 소파에서 막 거꾸로 누워있고 막 하잖아. 집은 그런 것 아닌가? 우리 집에서 그래야지. 집에서 의관을 전지하고 TV를 보면 어떡해. 어? 근데 밖에 나갈 때 그렇게 안 하잖아.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반바지 입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반바지를 입자는 소리야. 그러면 결혼식장 갈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래도 뭐 양복까지는 아니어도 세미 정도 비스무리하게 입고 가자는 그 두 개를 구별하자는 얘기야. 집에서도 양복 입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집 안에서도 막 서로 태도를 의식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내가 ROTC 출신인데다가 해병대에서 장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런 형식적이고 막 서로 태도를 따지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되게 잘 만드는 사람이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큼 분기를 잡을 수 있어. 왜 안 하지 내가? 왜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편하게 집이니까. 일단 내가 편하고 싶거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퍼포먼스가 안 나. 그렇게 기강을 잡으면 회사가 더 안 돌아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과 창의성을 끌어내지 못해. 되게 경직된 조직문화를 만들고 그거에 장기적으로 회사의 퍼포먼스가 가라앉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막 회사 내에서 막 그런 형식 뭐 보고 체계 뭐 예의 범절 태도 이런 거 안 한다고.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고.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내가 그걸 분간을 못 시키는 상황을 만든 건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게 회사 안에서 하던 대로 회사 밖에서 한 거야. 어? 회사 안에서 문제가 없어. 우리 다들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 열심히 하고 나 안단 말이야 내가. 그렇지. 근데 회사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 밖에 고객이나 협력업체나 뭐 만나든 뭐 전화를 하든 뭐 가서 얘기하든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하든 뭐 그분들이 오든 간에 분간을 좀 해달라는 거야. 신식 당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특히 고객을 대상으로 태도를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오해하면 또 곤란해. 뭐냐? 특히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구나. 부당한 요구랑 다 맞춰주는구나. 그 뜻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계약의 워크스코프이 이거였는데 고객이 그걸 벗어나서 뭐 해달라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정중한 거절을 해주면 돼. 그거는 뭐 이만저만 해서 요번에는 좀 어렵고 다음 프로젝트 때 꼭 해드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상황 이만저만 해서 그거는 조금 뒤에 뭐 라든지 그러니까 막 이상 팍 쓰고 하도 팍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게 태도가 좋은 게 아니고 거절하더라도 정중하게 납득이 되게 이해가 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식당이야 막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아줌마가 배고프다고 야 나부터 먹는다고 막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으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 가서 줄 쓰시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자리 달라 앉게 해드리겠습니다. 거절이지. 뭐야 정중하게 거절한 거잖아. 그럼 납득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쏠 거 아니야. 근데 막 승질을 내거나 막 짜증을 내거나 한술 푹 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고객이 뭘 해달라고 해.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걸 내가 알거든? 근데 막 상대방이 느끼기에 막 되게 귀찮아하는 듯한 리액션을 줘. 짜증을 내는 것처럼 느껴지다. 한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지다. 그거 곤란. 이렇게 표현이 돼. 상대방은
되게 기분이 나쁜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래놓고는 또 해줘. 이 최악인 거야. 무슨 일인지 알지? 우리 이런 일들 비일비재 막 기차 타는 듯이 막 하기 싫다는 식으로 그런 태도적인 표현을 실컷 다 해놓고 일주일 뒤에 또 해놨어. 그럼 얻는 게 없는 거야 회사가. 회사에 리소스는 다 들어갔지. 상대방 기분은 나쁘지. 차라리 정중하게 거절했으면 뭐야? 안 하잖아. 상대방 기분 안 나쁘지. 결국 해줄 거를 그렇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시간대로 다 쓰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아. 자, 그래. 그래서 내가 막 지역적인 일들은 거론하고 싶진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가 되게 지연된 적이 있어.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잘못인데, 그럼 고객 입장에서 싫겠지. 왜냐면 언제까지 프로젝트가 딱 끝나야 자기들도 사업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걔네들이 뭐 계약 조건에도 없는, 계약의 워크스코프에도 없는 이런저런 거를 요구를 한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일이 안 그래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그거를 되게 귀찮다는 식의 반응을 해버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프로젝트가 늘어지고 있는데 이걸 좀 고쳐달라 저것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반응을 해버리면 더 열받는 거야. 그래서 고객이 이해해 주려고 해도 뭐야? 아까 논리로 성과가 안 나. 영향도 없어 보여. 태도도 이상해. 그 고객이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 앞으로 어떻게 돼? 자, 이런 거야. 회사 내에서는 태도라는 단어조차 내가 쓸 생각도 없지만 회사 밖에서는 이게 생각하고 예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청량비를 감당하잖아. 이게 딱 그런 케이스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본인이 엄청 손해를 보고 회사가 엄청 손해를 본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런 거야.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의 어떤 태도적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태도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진짜 진지하게 좀 들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당신 태도에 문제 있다고 말할 지경이면 정말 심각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 이번 케이스는 대놓고 얘기했어. 나한테 8번이나. 이건 진짜 명백하게 문제가 된 건데, 왜 보통은 뭐냐면 이런 거야. 상대방이 나한테 불만을 제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성과나 역량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걸로 지금 나한테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이미 태도 수준까지 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막 불만을 표현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성과가 안 나고 있어. 내가 역량에 대한 확신을 못 주고 있어. 100%야. 내 태도에 불만이 있는 거야.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분들한테 너 태도에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진짜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심각하게 태도에 문제 있는 거야. 그 지경이라면. 그러면 그거보다 앞 단계는 태도라는 단어를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성과도 안 나고 있고 내가 역량에 대한 확신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이 불만을 토로하니까 분명히 내 태도까지 생각하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작이야.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제 10종 팔고 이렇다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당연히 아니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대잖아. 내가 대충 하려는 마음 없는데 맞지? 내가 상대방 무시하려는 생각 없었는데 맞지? 근데 상대방이 싫대잖아. 그러면 제발 좀 그거 건너뛰지 말고 쉬는 걸 좀 안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표현을 하든 말을 하든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태도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이 얘기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러니까 또 저러는 거야. 또 저러는 거고. 이게 시작이야. 이해하셨죠? 이게 1번이야. 2번은 뭐냐면 좀 배워 주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박재환 사모님은 정중한 거절을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고객들이 제도하는 막 욕을 했을 때 옆에서 보고 거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더 나이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치? 그러면 따라해. 흉내를 내란 말이야. 이게 두 번째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약한 사람도 있어. 성향적으로. 그걸 우리도 알아.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그런 거가 잘 안 되거나 약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좀 잘 안 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힘들잖아, 본인들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잘하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쓰게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중이야, 지금도. 그리고 고객과의 저점에서 내가 태도 문제를 노출하고 막 똑같은 말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포인트에서 자신이 없으면 본인이 하려고 들지 말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한테 넘기라고. 그리고 실제로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좀 더 많이 해본 사람, 그런 일에 좀 더 숙달된 사람들한테 넘기면 되는 거야. 자기가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거를 넘기지 않고 본인이 해버리니까 문제가 나요. 근데 이번 일도 사실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사단이 난 거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를 해줘. 그러니까 고객과의 저점에서 태도 문제를 야기할 만한 그런 일 자체는 자신이 없으면 넘겨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상황을 하면 수시로 보고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라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잘 모르는데, 보고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영은 팀장이 팀원이고 내가 팀장이야. 본인이 나한테 보고한다는 거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한테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넘겼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수준에서 문제를 그르쳐.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은 해결할 타이밍도 못 잡아. 그러면 일이 커지는 거야. 자, 돌아오면 첫째, 본인의 태도와 관련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크레임이 있거나 하면 진작에 좀 들어라. 그 건너뛰지 말아라. 1번이고, 두 번째는 주변에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 보고 좀 따라해라. 배워라. 이거고. 세 번째는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더 잘하거나 훈련된 사람한테 넘기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이슈들을 수시로 좀 보고를 해줘. 그러면 자신이 현재는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게 커버가 돼. 근데 왜 사단이 나느냐?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태도적인 부분에서 되게 엉성해. 그리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자기가 막 해버리고, 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자기 수준 해결하다가 일을 키우는 거야. 이번 일이 딱 그런 케이스. 이번 일이.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내에서 막 기강을 잡고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그러자는 뜻은 아니다. 난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리고 가능하잖아, 충분히. 그게 되는 일 아니야. 회사 내에서는 좋은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고, 회사 밖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딱 구별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내가 반복적으로 하냐면, 많은 회사들이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회사 내에서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구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런 위계적이고 그런, 그러니까 요 패턴 그대로 밖에 나가서 하게끔 만들려고 회사 내에서도 태도도 따지고 막 기강도 잡고 그러던 직원이 밖에 나가면 똑같이 할 테니까. 그거 바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근데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나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 아, 회사 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유지했더니 밖에서도 그러는 거야. 이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회사 내에서도 밖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회사 생활이 너무 좀 그렇잖아. 그게 안 되길 바래서 내가 시간 내서. 하여튼 그렇고 뭐 이런 과정도 배우는 거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일단 오늘 지금 이 내용은 뭐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 거야. 비공개로 올 거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없는 사람들도 다 한번 내용을 보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장이 바라는 사항은 회사 내에서는 좋은 분위기를 계속 가져와. 우리가 회사 밖으로는 좋은 훌륭한 태도를 계속 보여주는 상황이 돼서 성과가 나면 그만이고 우리가 역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은 빈번하게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성과가 안 나고 우리 역량에 대해서 상대방 의심을 갖는 상황들이 1년 중에 분명히 어느 순간순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좋은 태도를 보여주면 넘어가지고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는데 이 태도라는 거는 보호망인 거야. 보호망. 우리가 군대에서 방탄조끼 같은 거고 서커스단 밑에 이렇게 공중근해 같은 거 할 때 밑에 금을 쳐놓지. 그거 왜 쳐놔? 떨어지면 죽으면 안 되니까. 실수로 떨어져도 밑에 금호망 있으니까 살 거 아니야, 그렇죠? 방탄조끼가 있으면 뭐 총 맞아도 안 죽을 거고 방탄 헬멧처럼 이 태도라는 거는 최후의 보호망이야. 여러분들 개개인 우리 회사가 항상 성과가 나고 우리 역량을 항상 가시할 수 있는 상황이면 보호망 필요 없어.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야. 안 그럴 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우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는 밑에 그물망을 쳤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안 친 거야. 또는 쳤는데 바닥에 친 거야. 그러니까 그물망이 한 2m 높이 있어요. 쿠션 역할을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쳐가지고 그냥 그물이 있긴 있는데 바닥에 늘어놓은 거야. 근데 그 공중대비에서 떨어진 거야. 그물에 떨어졌는데 그물이 바닥에 누워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부러지고 난리가 난 거지.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집요하게 얘기하면 이걸 보고 혹자는 아니 성과가 났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역량이 있는 걸 가시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 높으면 맞지. 왜냐면 그 서커스 공중제비를 보면 그때 떨어지지 않고 잘 공중회전을 시키면 되는 거 맞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1년 전체를 봤을 때 회사의 10년 전체를 봤을 때 항상 그럴 수 있다. 일이라는 게 항상 성과가 나? 우리 역량에 대해서 상대방 항상 확신해? 아니거든. 이 두 가지가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사장으로서 다른 회사의 이 태도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따놓기 위해서 평상 수시로 연락하고 막 되게 여러분들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고 뭐라도 보내고 막 되게 엄청 작업을 해놓는단 말이야. 이게 다 뭐냐면 이거란 말이지. 우리 회사가 열심히 하는 회사가 맞다. 우리 그런 이 태도적인 부분에서 보호막을 치려고 사전에 영업도 해놓고 막 정말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해놨는데 이번처럼 되면 안 된다. 자, 말 길어진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그렇게 합시다. 끝.